음,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댓글 부대 영화는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강명 작가님이 쓰신 소설이 있고, 그리고 작가님이 원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한번 뵙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기자분들은 뭐 특성이 뭐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도 조금 공부해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자와는 좀 차별점을 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목표를 정해두고 달려가는 그런 기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속에는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기자로서의 욕망이 굉장히 좀 큰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댓글 부대와 엮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굉장히 있을 법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뭐 굳이 기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당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중점을 줬었던 거는 좀 그런 부분이 더 강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하면서 조금 그런 그 기자분들, 뭐 영화에 그게 다 표현되지는 않겠지만 기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이게까지의 과정을 조금 배워가는 게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기존에도 뭐 사명감이라든지 정의감 있는 캐릭터들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사명감과 정의감이 있는 캐릭터는 그닥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좀 덜 인간적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고, 임상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나름의 정의감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정의감이 10명의 사람이 봤을 때 그게 다 옳은 정의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한테는 정의감이지만 누구한테는 뭐 그릇된 믿음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영화의 주제가 아닐까. 뭐가 진짜냐는 거를 조금 물어볼 수 있는, 이 사람이 잘나서 그런 걸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좀 못났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고민이 깊으셨는데 지금 앞에 계시는 동료 기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뭐 기자분들 앞에서 기자 연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 기사에 솔직하게 써주세요. 제 봤는데 저렇지 않더라.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자로서의 저는 그 직업적인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임상진 기자의 경우는 신문의 일면을 자기의 기사로 장식을 하는 게 또 목표가 있었고, 그거를 달려가다가 뭐 잠깐 트레일러에서도 보셨지만 그게 이제 오보가 되고 이렇게 속된 말로 막 기레기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서는 사실은 그 완벽한 인간상이라기보다도 점점 좀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찡뻑킹 만나보시죠. 김성철 씨. 자, 여론 조작을 주도하는 실제적 리더 찡뻑킹 역을 맡으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우선 작년에 촬영하면서 이제 개봉할 때가 되면 제작 보고회를 할 테고 캐릭터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찡버킹 이거를 되게 연습 많이 했어요. 그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러면 네. 힙하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찡버킹입니다. 네. 이렇게 손동작까지 쌍시오. 그런 건 없어요. 한번 해줘요. 선배님 그런 거 찡버킹입니다. 네. 그치?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이거 사진 많이 나가겠다. 이게 결국 해버렸네요. 네. 우선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일상에 녹아 있는 범죄 드라마라고 저도 읽었고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들이 이게 범죄 혹은 불법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못한 상태로 맨 처음에는 알바식으로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팀 알렙이라는 그 어떤 이 팀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뭐 작정하고 뭘 만들자 이런 느낌보다는 알바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지금 밥벌이에 이걸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너네들도 백수니까 우리 같이 일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댓글 부대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 댓글 부대의 어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찡버킹이라는 인물도 나름의 죄책감과 이 어떤 본인만의 가치관에 자꾸 흔들리는 결정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어떤 트러블들이 생기고 결국에는 뭐 이렇게 팀이 약간 와해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내는 정도의 뭐 싸움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캐릭터인데 저는 되게 이 캐릭터를 일상에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했을 법한 인물로 설정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이 얘기 자체가 되게 엄청난 스릴이 있는 작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막 누굴 막 죽이거나 막 그런 어떤 자극적인 요소는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일상적이고 오히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서 감독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감독님께서는 약간 안 그런 인물을 원하셨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감독님하고 초반에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초반에는 막 촬영할 때도 뭐 테이크도 되게 많이 갔어요. 제가 원하는 건 이 방향인데 감독님이 원하는 건 이 방향이고 근데 결국에는 막 몇 번을 해도 첫 테이크가 오케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원했던 거잖아. 결국에는 그렇게 됐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그런 하지만,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첫 테이크에 오케이를 받은 김성철 아 배우입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찻탓 가십니다. 네. 자, 스토리를 짜는 익명의 작가이자 댓글 부대 존재를 알리는 그런 인물인데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썼나요, 동희 씨? 저는 제보자이기도 하면서 이 티말랩에서 활동한 작가기도 하니까 일단 아마추어 작가거든요.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마추어 작가고 이제 그 어떤 카페에 맨날 자기 혼자 소설을 연재하고 아무도 조회수 1, 2에 달하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 연재 소설을 하지만 이제 그 작가분들도 다 아마추어 작가분들이지만 다 나름의 그 프로 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의 어떤 생각이 궁금해서 저는 네이버에 카페가 있어요. 아마추어 분들 작가분들 카페가 있어요. 글담이라고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글 좀 올리고. 네, 좀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고민 같은 거 적어놓고 이제 소설을 뭘 썼는데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제보자로서는 이제 좀 대사가 긴 것도 있고 제가 계속 말을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제보자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독님이랑 뭐 템포라든지 호흡이라든지 그리고 또 감독님은 또 완전 차타카시 애처럼 보였으면 아이처럼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그 부분도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감독님이 뭐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감독님이랑 얘기하는 게 어려웠지 뭐 하는 거는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저는 기승전 감독님. 네. 좋습니다. 네. 자, 감독님의 이야기는 마지막에 들어보겠고요. 자, 홍경 씨가 맡은 펩텍입니다. 펩텍. 자, 온라인 여론 조작의 위력을 체감하고 점점 더 빠져드는 키보드 워리어. 어떤 부분을 노력했나요? 펩텍을 위해서. 저는 감독님이랑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어떤 의미에서 재밌었냐면 이렇게 물론 뭔가 서사가 분명하고 이 친구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씬들이 많이 있으면 그거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그게 없을 때는 감독님이 좌표를 찍으면 걸로 뛰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감독님이랑 그렇게 작업을 하고 이 방향으로 튀어보고 저 방향으로 튀어보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런 재미로 아주
촬영을 했었고 준비하면서는 이 친구가 막 컴퓨터 댓글을 쓰고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되게 부차적인 거였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찡뻗킹이나 뭐 찻 이 둘 친구가 얘한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들이 감독님이랑 되게 많이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리고 네 그랬었었고 뭘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네, 생각나면 말씀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감독님. 배우분들이 감독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상당한데 어떤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나누셨나요? 아니, 약간 비꼬는 거고요. 이거 빚는 게 아니고 사실 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배우 셋이 앙상블도 좋았고, 그러니까 배우 본인들의 성격 자체가 성향이 그러니까 잘 어울리면서도 굉장히 많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찡버킹 같은 경우는 되게 쿨하고 장난기 있는 성격이고 배우 자체가, 그리고 동희 같은 경우는 엄청 바른 생활에다가 너무 착한 성격이고, 홍경 같은 경우는 엄청 집요하게 캐릭터를 파는 성격이고, 이런 게 엄청 달라서 좀 촬영하면서도 오히려 배우들 성격에 맞게 좀 장면들을 계속 맞춰서 나가려고 많이 바꿔가면서 찍어서 아마 배우들이 좀 어느 순간에는 좀 버거운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막 대사를 오히려 바꾸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의견을 굉장히 많이 수렴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네요.